자,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안전자산 30%로 넣을 수 있는 투자자산 중에 가장 최적의 투자자산, 가장 최고의 ETF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딱 한 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죠. 이 영상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투자 잘 모르겠고 고르는 것도 복잡하고 귀찮아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고 결정장애 해소하는데 참고하시길 기원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를 뽑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투자 자산들을 소거해 나갈 겁니다. 그 와중에 나는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부분이 보이면은 힌트로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 김잔잔의 투자 원칙, 투자 자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든 주식이든 20-30년 장기 투자로 갑니다. 투자 자체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칙에 의거해서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주식 비중은 최대한 많이 가져갈수록 좋습니다. 20-30년 장기 투자하는데 은행 예금에 넣는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주식이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의 넘나듦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특정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손실률이 0%로 떨어진다는 역사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 한 개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렌 버핏식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렌 버핏은 돈을 많이 버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잃지 않는 투자, 보수적인 투자,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김잔잔 역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가겠다. 제가 IRP 계좌에 안전자산 30%에 넣을 수 있는 투자자산 종류 자체는 바로 지난 영상 4탄에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 상품은 채권 혼합형 펀드와 TD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잔잔은 채권 혼합형 펀드를 더 선호하고요. 채권 혼합형 펀드 중에서도 상장 지수 펀드라고 볼 수 있는 ETF를 더 선호합니다. 이 ETF는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는 낮으면서 자유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RP 안전자산 30% 투자하시는 분들도 ETF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라고 데이터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채권 혼합형 펀드라는 것은 혼합이 되어 있다. 어떤 게 혼합이 되어 있냐? 채권은 50%, 주식이 50% 들어가서 혼합이 됐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채권 자체는 어떤 채권이든 그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결합할 것인가, 이 주식 부문을 토대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입니다. 코덱스 삼성전자 채권 혼합, 그리고 코덱스 200, 이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합니다. 코스피 200과 미국 국채를 혼합한 ETF, 삼성전자와 채권을 혼합한 ETF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바로 X! 왜냐?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는 데 있어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적인 부분에는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수익률, 안정성 측면에서도 미국보다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수익률을 이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후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투자 상품들입니다. 역시 금융하시는 분들도 재치가 있어요. 아주 예술의 경지에 점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채권에다가 주식 종목 여러 개를 섞은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섞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50% 채워놓고 나머지 50%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런 식으로 주식 한 개 종목에 그냥 몰빵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채권은 거들 뿐
그냥 이 주식 한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시던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입니다. 가장 주가가 빠르게 떡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때쯤입니다. 2022년 후반기 때, 요때 아주 저점 잘 잡았죠. 요때 사가지고 제가 이 채널에서도 꾸준히 다뤄들었었는데, 이때 계속 추매하다가 지금 더 이상은 못 사고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한편 테슬라는 어떻죠? 테슬라도 2020년대에 세상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떡상하면서 그 후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 회복을 못하고 있고, 요즘 본세 보니까 이게 횡보가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 회사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걸 치면은 IRP에는 20년 30년 뷰로 장기 투자를 할 거고, 많이 돈을 버는 것보단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입장에서 주식 한 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두 번째 후보도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 주식을 아까는 단일 종목이었다면 이번엔 5개, 3개 종목으로 좁혔어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탑 3를 꼽았습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에 자동으로 투자하게끔 하겠다,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김잔잔이 봤을 때 요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일단 받쳐줄 텐데, 이게 아까 개별 종목들과는 달리 시가총액 5개 기업만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나락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투자 상품 자체가 나락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기업이 다시 대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기업들 중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자동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20년 지나서 이런 기업들이 싹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때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 채워지니까, 이렇게 기업들을 바꾸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기업보다는 여러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안정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김잔잔 후보 세 번째, 이 두 가지 옵션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예비 후보로, 국회의원 예비 후보처럼 예비 후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로 두는 아쉬운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그 시대에 좀 잘 나가는 산업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기술주의 시대, 빅테크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 지금 빅테크에 편중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됐을 때 안정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후보 네 번째입니다. 그 투자처 나왔네요. 바로 미국의 평균에 투자하는, 즉 미국의 평균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S&P 500 모두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S&P 500의 경우는 아까 시가총액 5개 기업에만 투자를 했죠. 하지만 S&P 500은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도 있고 훨씬 더 분산도 잘 되었겠죠. 그래서 이 김잔잔 바로 도장쾅! 수익률도 매우 훌륭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국가, 미국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안정적이다. IRP 자체가 노후 자산, 우리의 노후 대비 자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요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냐? 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아쉽죠. 대부분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이 김잔잔은 아주 또 디테일하게, 시원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는 무엇인지
딱 한 개 짚어드리면서 결정장애 해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도움이 되셨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최고의 ETF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보겠습니다. 기본 수수료에 더해서 숨겨진 비용까지 총 합산한 금액입니다. 0.4%에서 0.5%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예전 데이터들도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항상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좀 저렴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수수료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은 고정되어 있는데 한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매달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똑부러지게 비교하긴 난해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스닥 쪽이 좀 저렴한 편이고 제가 역사적 데이터를 보건데 이쪽이 타이거 쪽이 추세적으로 저렴했다. 발행사는 타이거 쪽은 미래에셋이고 에이스 두 곳은 모두 한국투자증권 쪽입니다. 일단 증권사는 두 증권사 모두 아주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증권사들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총액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가. 압도적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400억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S&P 500, 에이스 나스닥 순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평균 거래량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건 약간 좀 의외였던 게 원래 거래량은 순자산 총액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외로 가장 총액이 많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보다 에이스 미국 S&P 500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거래량도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변동이 항상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이런 유추도 가능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있지만 거래는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든든하게 방석에 돈 깔고 앉아있듯이 진득하게 있다. 요런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분배율,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느냐 요것도 보실 수 있는데 배당금은 유일하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2.55%로 분기 배당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일하게 배당금이 부여되고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년 성과로 따졌을 때는 일단 차이가 좀 납니다. 같은 나스닥일지라도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이것도 또 기간에 따라서 6개월로 따지면은 이게 더 높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가지고 따지기에는 또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동소이하다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괴리율인데요. 괴리율은 세 개가 다 대동소이하지만 이 추적 오차율을 보시면은 이 추적 오차율이라는 것은 S&P 500이라는 실제 미국의 주가 지수와 내가 투자하려는 이 ETF 간에 실제로 똑같은가, 그 괴리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투자 자산들은 미국의 주가 지수를 따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방작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오차율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가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투자 상품은 이 오차율이 2% 거의 3%까지도 가까이 가지만 이 타이거 미래에셋의 경우는 0.95%로 좀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정리하자면은 김잔잔이 선정하는 IRP 안전자산 30% 최고의 ETF는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이 되겠습니다. 왜 타이거이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펀드는 결국 수수료 싸움이다. 결국 수수료가 싼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주가 지수를 추정하는 것은 뭐 대동소이한데 이 수수료는 곧 비용이에요. 증권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거해주고 가져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싸면 쌀수록, 그리고 워렌 버핏 역시 ETF
인덱스 펀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산 총액이 1위라는 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든든함과 안정성까지 있고요. 분배금도 유일하게 해주면서 오차율도 가장 적었고,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사라는 증권사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부동의 1위더라고요. 1위 고수라고 나왔죠. 이게 미래에셋 증권이 몇 년째 계속 선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 기반 적립금 증가액 규모 모두 1위 이렇게 써져 있죠. 일단 잘 나간다.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원래는 이 나스닥 지수보다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더 선호합니다. 왜 제가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더 선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으로 선정을 했냐? 라면은 어차피 이 비중이 전체 퇴직연금의 30%에 속하고요. 그 30% 안에서도 지금 40, 50% 안에 속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70%는 S&P 500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안전자산 30%,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안전자산 30%에서도 70%에서 50% 가까이에는 또 채권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0%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넣어놔도 그닥 나쁘진 않겠다. 게다가 나스닥 지수의 장점은 또 수익률이 좋다는 거거든요. 현재 흐름에서는 나스닥이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이렇게 분산의 분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숨겨진 후보 5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주식 비중이 높은 투자 자산이 채권 혼합형 펀드와 TDF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TDF는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TDF의 경우는 오히려 이 주식 비중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거의 80%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짧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귀찮더라도 내가 매년 이 계좌를 체크하고 분석하면서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TDF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거든요. 제가 뽑아드린 이 ETF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퇴직연금만 굴리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주식 개별 투자도 할 수 있고 우리 행복한 인생도 살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그냥 시원하게 무난하게 하지만 가장 최적으로 꾸준히 적립하기엔 가장 베스트다 라는 측면에서 이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TDF와 같은 경우는 투자에 좀 더 디테일하게 몰입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한번 좀 연구해 봄직하다. 그리고 후보 6번째도 있습니다. 이 6번째는 뭐냐면은 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2023년 11월 16일에 법 개정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넣을 수 있는 주식 한도가 4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기존의 투자 상품들은 모두 40%에 맞춰져 있지만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50%짜리들도 이제 우후죽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 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의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더 좋은 ETF가 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에 속하죠. 이건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을 꾸준히 매수하시는 게 가장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TDF 심화 버전과 더불어서 새로운 빠른 정보 업데이트들 시적절하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셔야지 가장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안전자산 30% ETF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IRP 운용하시고 계신 지인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